방금 사회자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도 누구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없어요. 그 인간은 그렇게 생겨먹었어. 용기는 어디에서만 나오느냐? 자기한테서만 나와요. 누구도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없어. 자기가 용기를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못하느냐 오직 자기 몫이에요. 이게 또 특히 청춘들한테 중요한 일이에요. 청춘들은 흔히 멘토를 찾아 헤매요. 매우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멘토를 찾아서 그 멘토하고 느낀 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멘토를 만나서 멘토가 느낀 대로 다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멘토 다음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멘토 위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자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삶이 힘들 때 어떤 위로를 찾아 헤매요. 위로를 찾아 헤매. 누군가 여러분들을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완벽한 위로를 혹은 충분한 위로를 받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위로도 오로지 자기 몫이에요. 이 청춘은 기성세대에 속으면 안 돼요. 누군가 위로를 해줄 수 있달지, 누군가 가르쳐 줄 수 있달지, 누군가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달지 완전 거짓말이에요. 누구도 누구를 위로하기 어려워요. 누구도 누구를 멘토링하기 어려워요. 최종적으로는 책임과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자기 자신이 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있다. 청춘은 이렇게 말 그대로 푸른 봄이죠. 푸른 봄. 푸른 봄은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발전한다 하는 것은 푸른 봄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은 우리 역사나 삶이 다 기성세대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청춘들이 해요. 그리고 그 청춘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 나라는 발전하고 청춘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 나라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가 없이 발전한 나라죠. 이 발전을 했다 하는 것은 그 사회가 만든 혹은 목표와 이걸 아젠다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목표와 그 사회 경제적 조건, 그 나라가 처한 상황 이것이 일치할 때 그 사회는 발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말은 그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그 사회 모두 인식하고 그 문제 해결에 모두 다 몰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해결에 몰입하는 세대가 누구냐? 바로 청춘들이에요. 우리 오늘 제목이 문명과 청춘이죠. 그러니까 그 문명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이 사는 무대는 두 덩어리로 돼 있어요. 이게 두 덩어리를 하나의 무대로 해서 살아, 인간은. 한 덩어리는 뭐냐? 인간이 만들지 않은 덩어리예요. 인간이 이 세계에 오기 전부터 있었고, 인간이 살고 있는 지금도 있고, 인간이 사라져도 여전히 있을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덩어리는 인간이 만든 질서를 수행하거나 인간이 만든 원칙에 따라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가지고 있는 원칙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저절로 돌아가요. 지가 알아서 저절로 돌아가는 이 세계를 뭐라고 하겠어요? 말 그대로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 그리고 한 덩어리는, 자연은 인간이 만든 세계예요? 만들지 않은 세계예요? 만들지 않은 세계죠. 그런데 이 자연 이외의 것들은 인간이 제조하고
생산하고 만들었어요. 그 제조하고 생산하고 만들었다. 이 말을 한자로 표기하면은 그것을 문이라고 그래요. 문. 여러분들 문자, 문학 할 때 그 문자예요. 문. 이거 원래 그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좀 인문적으로 표현하면은 원래 인간이 그리지 않은 세계와 인간이 그린 세계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만들지 않은 세계와 인간이 만든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인간이 만든 세계를 우리는 그린 세계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무엇인가를 만들어요. 무엇인가를 만들어. 만들면은 만들기 이전과 만들고 나서 이후가 세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졌죠? 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변화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변화했다. 다 쉬운 단어들만 나오죠. 그리고 다 아는 이야기만 하죠. 원래 철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만 다시 하는 게 철학이에요. 자, 무엇인가를 그러면 인간은 무엇인가를 그리죠. 그걸 만든다고 하고 그려가지고 그리고 나면 무엇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그려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존재예요. 무엇인가를 그려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원초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은 무엇인가를 그려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존재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존재예요. 그러면은 무엇인가를 그려서 변화를 이야기한다. 이 말을 한자어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문화가 돼요. 문화. 이게 문화예요. 자, 그러면은 인간은 문화적 활동을 하죠. 문화적 활동을 해서 그 결과로 눈에 보이도록 분명하게 남겨진 결과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도록 분명하게 남겨진 결과. 그 분명하게 남겨진 결과가 뭐예요? 문화적 활동을 해서 눈에 보이도록 분명하게 남겨진 결과를 문명이라고 해요. 이게 문명이에요. 그래서 문명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든 세계죠. 인간이 그린 세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공적이고 조작적이고 인위적이에요. 인간이 주인의 위치에서 자기 세계를 건설해 놓은 것, 이거를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과 문명이라는 두 세계를 하나의 무대로 살아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무대는 이 자연과 문명을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알고 문명에 대해서 알면 지적으로 완벽해져요. 그러겠죠? 전체를 아는 거니까.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라에서는 너무 젊은 나이에 지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을 원치 않을지도 몰라.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지적으로 완벽해지면 안 된다.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라 하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2학년 올라갈 때 어떻게 돼? 문과, 이과로 나뉘죠. 그렇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과를 가고 문명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과를 가는 거예요. 수학 2 때문에 나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경향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문명에 있는가, 이과에 있는가에 따라서 문이과로 나뉘죠. 자, 인간은 어쨌든 문과 대상이 되는 문명과 이과의 대상이 되는 자연, 이 세계를 하나의 무대로 해서 산다. 그런데 인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책임성을 발휘해야 될 곳은 더 깊게는 문명에 있죠. 문명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문명은 인간이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어. 그럼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요?
뭘 가지고 만들죠? 문명은 세 개 층으로 돼 있어요. 제일 낮은 층은 물건들. 그 다음에 중간에는 어떤 형식을 구성하는 어떤 제도. 그 다음에 제도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철학. 그러니까 사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명은 물건, 제도, 철학. 이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하고 있어요. 하나의 덩어리로.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무엇이 만드느냐? 문명은 인간이 만드는 거죠.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생각.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생각의 결과예요. 생각의 결과. 이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예요. 이쑤시개 생각의 결과예요. 우주선 생각의 결과예요. 자전거 생각의 결과예요. 민주주의 생각의 결과예요. 독재 생각의 결과예요. 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것은 다 생각의 결과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문명은 높은 문명과 낮은 문명의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 높은 문명과 더 낮은 문명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없어요. 더 높은 문명과 더 낮은 문명이 없어요? 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차이가 있어. 더 높은 문명과 더 낮은 문명의 차이가 있죠. 문명이 인공적이고 조작적이죠. 그러면 더 인공적으로 세련되고 더 세련되게 조작해낸 문명, 이거는 높은 문명이에요. 덜 인공적이고 덜 조작적이면은 낮은 문명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촌스럽게 이야기하면은 힘 센 문명과 힘이 세지 않은 문명의 차이가 있는 거죠. 높은 문명과 낮은 문명의 차이가 있다. 그럼 문명이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요? 생각을 가지고 만들죠. 생각. 그러면은 높은 문명과 낮은 문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높은 생각과 낮은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앞선 문명과 뒤따라가는 문명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앞선 문명과 뒤따라가는 문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앞선 생각과 뒤따라가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문명을 구성하고 있는가? 우리 문명은 높낮이로 보거나 앞서고 뒤서고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문명은 세 개 층으로 되어 있죠. 세 개 층으로. 제일 아래가 뭐예요? 그 다음에 제도, 그 다음에 철학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는 물건들을 보죠. 여러분들 어느 물건이나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어느 물건을 떠올려 봐. 그러면 그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있는가? 전기밥솥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해요. 그런데 전기밥솥을 우리가 만들기 시작하진 않았어요. 자동차, 우리는 자동차 수출국이에요. 그런데 자동차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기 시작한 거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기 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그걸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매우 찾기가 어렵죠. 매우 찾기가 어려워요. 거의 모든 물건, 여기서 모든 물건이라는 자신이 없으니까 거의라는 말을 붙였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물건,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도, 이것이 우리가 만들기 시작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갖다서 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을, 문명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물건을 우리가 만들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생각한 적이 없다. 먼저 생각한 적이 없다. 먼저 문제를
발견하고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기 시작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본 적이 없다.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덤벼본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문명적으로 주도적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종속적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종속적 문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자, 문명은 뭐의 결과죠? 문화적 활동의 결과예요. 문명은 문화적 활동의 결과예요. 문화라는 것은 뭐냐? 무엇인가를 그려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가장 인간적이다 하는 말은 가장 문화적이다 하는 말이에요. 가장 문화적이다 하는 말은 무엇인가를 그려서 변화를 야기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진짜 인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가 문화적 활동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면 돼. 문화적 활동은 뭐냐? 무엇인가를 그려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사람이 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위격이 결정돼. 어떤 인간은 무엇인가를 그려서 변화를 이야기하고, 어떤 인간은 누군가가 그려서 이야기해 놓은 변화를 수용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누군가는 문화적 활동을 해서 변화를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해놓은 문화적 활동의 결과로 이야기된 것을 수용해.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그려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이 단계에 있는 상태를 우리는 자유롭다, 주체적이다, 독립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누군가 이야기해 놓은 변화를 수용하는 상태를 우리는 종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종속적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종속적인 단계에서 혹은 누군가 이야기해 놓은 변화를 수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는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해 있어요. 이 상태를 우리는 중진국 상위 레벨이라고 그래요. 중진국 상위 레벨.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진입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 경계성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종속적인 단계에서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데 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단계로 상승하느냐 상승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 경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 과정을 직선적으로 완수했어요. 이걸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엄청난 세계 유례가 없는 발전을 이루었다고도 말하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직선적 발전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 아젠다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 여러분들이 청춘이라면 이제 이 시대에
내가 가져야 될 꿈이 무엇인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몸부림쳐야 될 아젠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 시대를 아파하지 않는 청춘. 시대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품지 못하는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 진짜 아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아젠다, 선진화라고도 말할 수 있고, 주체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뭐예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단계. 이 단계를 우리한테 쉬운 용어로 표현하면은 그것을 전략적 단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략이란 건 뭐냐? 전략이란 판을 짜는 걸 전략이라고 그래요. 전략 옆에 전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술은 짜진 판 안에서 하는 것. 이것을 전술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전략은 판을 짜는 거고, 전술은 짜진 판 안에서 하는 거. 자, 짜진 판 안에는 고만고만한 봉우리들이 있어요. 고만고만한 봉우리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등이라고 그래. 등.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집에서는 어떤 음식을 팔죠?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나열할 수 없죠. 그러면 중국집에서 파는 음식이 다 고만고만하죠. 그러니까 그걸 뭐 짜장면, 짬뽕, 깐풍기, 라조기 등등 이렇게 표현하죠. 그 등등 할 때 그 등이에요. 그러니까 전술적 차원에서는 고만고만한 봉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술적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고만고만한 봉우리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해요. 고만고만한 등들, 고만고만한 봉우리들 사이에서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1등이라고 그래요. 1등이라고 그래요. 판을 짜면은 새로운 흐름이 형성돼. 그 흐름을 류라고 그래요. 류. 그러니까 전략적 높이에 있는 단계에서는 1등보다는 항상 인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류. 전술적 차원하고 전략적 차원, 종속적 차원하고 독립적 차원, 이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고유함이 있느냐 없느냐. 고유함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데, 내가 나를 평가하는데 내 눈으로 나를 평가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 눈으로 나를 평가하느냐. 그런데 내 눈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쉬워요? 다른 사람 눈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쉬워요? 다른 사람 눈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쉽죠? 내 눈으로 나를 평가하기는 어렵죠. 왜? 다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죠.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들 두려우세요? 그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니까 함께 뭉쳐 있으면은 편안하고 혼자서 있으면은 두려워지는 거. 함께 있을 때 편안해지는 사람을 우리는 약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전략적인 단계에서 나오는 과실은 강한 자의 것이에요? 약한 자의 것이에요? 당연히 강한 자의 것이죠. 청춘이려면 그 시대에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붙들고 그 해결을 하는 노력으로 자기 삶이 받쳐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고유함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있어 본 적이 없는 방법, 과거에는 시도해보지 못한
방법. 이것이 과감하게 시도돼야 돼요. 자, 우리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그 시대 문제, 어떤 문제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익숙한 것이겠어요? 익숙하지 않은 것이겠어요?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익숙하지 않은 것은 이상하겠어요? 자연스럽겠어요? 이상하죠. 그 이상한 것은 나를 편안하게 하겠어요? 불편하게 하겠어요? 불편하게 하죠. 자, 이 불편함을 발견하면은 제일 먼저 시도되는 게 대답이겠어요? 질문이겠어요? 질문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연결한다면은 창의적이고 위대하고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결과들은 질문의 결과겠어요? 대답의 결과겠어요? 질문의 결과죠. 질문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시대를 책임져야 되는 젊은이라면은, 청춘이라면은 대답으로 채워져야 되겠어요? 질문으로 채워져야 되겠어요? 질문으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대답을 잘하면은 똑똑하다고 그러죠. 근데 대답이란 게 뭐예요? 이미 있는 이론과 이미 있는 지식을 그대로 먹어가지고 누가 요구할 때 그대로 다시 뱉어내는 일이죠. 이때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해요. 지식과 이론이 지나가는 통로로만 존재해요. 지식과 이론이 머물다가는 중간역으로만 존재해요. 그렇죠? 자, 대답을 할 때 승부는 어떻게 갈리느냐? 누가 더 많이 뱉어내느냐? 누가 더 빨리 뱉어내느냐? 누가 더 원래 모습 그대로 뱉어내느냐? 자, 원래 모습은 시제로 하면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원래 모습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잘하도록 훈련된 인재들이 채우는 사회는 미래적이기가 매우 어렵고 항상 과거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이 채우는 사회는 멈춰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야 돼요. 대답을 할 때 자기는 지식과 이론이 지나가는 통로로만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 주도권은, 내 안에서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겠어요? 지식과 이론이 가지고 있겠어요? 지식과 이론이 가지고 있어. 지식과 이론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지식과 이론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내 안에서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못하고 지식과 이론에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의미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대중가요 노래 안에 영어 전부 들어가죠. 영어 노래 제목에 Tears라는 제목이 많아요. 왜 Tears라고 하고 눈물이라고 하지 못하죠? 왜 그래요? 눈물은 어쩐지 촌스러워. Tears는 어쩐지 더 고급스러워. 그러니까 노래 제목이 전부 Tears고 영어로 돼 있다. 아파트만 지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이름이 뭐예요? 전부 외국어죠. 왜 외국어를 써요? 외국어가 더 고급스럽고 한글은 촌스라. 텔레비 프로에 오 마이 베이비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걸 한글로 그대로 해보죠.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야. 왜 할머니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오 마이 베이비라고 해야 되죠?
오 마이 베이비는 고급스러워. 그런데 아이고 내 새끼야는 촌스러워. 우리 말, 우리 표현이 촌스럽고 외국식 표현이 고급스러워져 버린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큰 회사에 인력개발원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스토리지라고 써 있어요. 왜 거기다 창고라고 못합니까? 왜 스토리지라고 해야 돼? 이건 내가 예를 든 단순히 몇 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채우고 있어요. 기성세대가 이렇게 채우고 있어. 그러면은 새 시대를 열어야 되는 청춘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인류가 되고 전략적이 되고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고유함이에요. 고유함. 이미 있는 것에 편입되기는 편하고 고유함을 추구하는 것은 불안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개입되는 거예요? 용기라는 게 개입되는 거예요. 왜 이미 있는 것에 편입되려고 하느냐? 그건 뭐예요? 안전 때문에 그렇죠. 안전. 불안은 모든 청춘들,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문화적 활동을 하는 내면이 살아있는 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적 활동이라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활동이고, 이 가장 인간적인 문화적 활동은 무엇인가를 그려서 없는 곳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없는 곳으로 넘어가는 이 활동을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표현하고, 없는 곳으로 넘어갈 때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심리 상태가 뭐냐? 그것이 바로 불안이에요, 불안. 그러니까 인간은 원초적으로 문화적 활동을 하는 존재라면 인간은 원초적으로 불안한 존재예요.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가장 높은 단계의 인간은 불안을 감당하는 존재고, 약하고 종속적인 단계에 있는 인간은 불안을 해소하려고 그래요. 인간이랑 이 불안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아요. 지성이 마비되고 감각이 마비되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원초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청춘이 불안한 것 당연해야 되고, 청춘이 반드시 불안해야 된다. 불안을 감당하면서 문화적 활동, 창의적 활동, 고유한 활동, 독립적 활동을 시도하는 일을 우리가 비로소 용기라고 한다. 청춘은 혹은 인간은 원래 편한 존재가 아니다. 멍청하면 편안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한 항상 불안은 제기되고, 그 불안과 싸우면서 자기 삶의 높이를 한 단계 높여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청춘이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